미국, EU, 일본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100% 이상, EU도 50%, 캐나다 100%.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8%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가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내산 전기차에 비해서 절반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기차 산업을 지키려면 우리도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 좀 잠깐만 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입니다. 요즘 이제 미국, EU, 일본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100% 이상, EU도 50%, 캐나다 100%, 표가 바뀌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8%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가 요즘 이제 캐즘 때문에 수요 정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이 수입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전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워낙이 중국 전기차가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내산 전기차에 비해서 절반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캐즘을 벗어나서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 전기차 시장은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도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전략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지난 이 15년 정도 기간 동안 무려 321조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기차 산업을 지키려면 우리도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 관세법에는 이제 상계 관세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것을 상계하는 가격으로 상계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덤핑의 경우에는 덤핑 방지 관세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지금 얘기는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 좀 잠깐만 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요. 우리가 중국 경제랑은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기차 산업만 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대중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과도하게 외교 안보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바람에 경제 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룰을 우리가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에 맞게 시행해 나가는 고삐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내지는 과도한 대응으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정책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